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임스 조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30년 넘게 통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있어서 반갑고, 특히 제가 합류된 코드 파트너사는 아마존 코리아에서 협조 회사로 미국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규제 사항이나 그거에 대한 필요한 certificate, license, permit 이런 것들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민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 수준이 그냥 국민학교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그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자꾸 걸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 거기 수입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수입하기 전에 어떤 필요한 사항, 조건들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마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통관할 때에 세관이 통관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정부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품에 따라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한 정부 기관이 어떤 제품에 관여되고 어떤 기관이 무엇을 관리를 하는지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커머스를 하는데 거기에 적응해야 할 사항,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유익한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통관 절차는 통관에 서류 제출이 세관에 서류 제출이 되고 그 서류에 의해서 통관이 되고 배송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죠. 근데 물품에 무슨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세 가지 리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수입 거부가 되면은 거기서 폐기가 돼야 될 수도 있고 다시 재수출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에 따라서 다른 정부 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보낸다 그럴 때는 세관 통관과 함께 FDA나 USDA 농무부에서 그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라벨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고, 근데 세관 통관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통관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세관 통관이 됐다 그래가지고 배송이 수입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FBA에 전달이 될 수 있고, 근데 다른 기관에서 이제 FDA 같은 데서 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미리 이 물건이 팔려지거나 미국 커머스에 들어가면은 그게 바이올레이션이 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을 수 있고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수입할 때, 통관할 때 전제 조건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거는 항상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수입자 정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수입자 정보라는 것은 Import Record, 또한 IO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입자로서 모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파티를 얘기하는데요. 이 Import Record가 미국 세관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 아이디가 있어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통관마다 반드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 반드는 매년 갱신이 될 수 있는 반드도 있고 매번 구입할 수 있는 반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는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하고 Bill of Lading이나 Airway Bill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운송회사에서 다 프로바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류고요. 그리고 통관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여러 가지의 통관 타입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이용되는 타입 두 개를 소개하자면은 Formal Entry가 있고 Informal Entry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500불 이상 되는 그런 물품은 Formal Entry를 해야 되고,
그 이하에 되는 물건들은 informal entry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통관 절차는 크게 두 개로 봅니다. 첫 번째 immediate delivery가 있고 그 다음에 entry summary process가 있습니다. immediate delivery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들어온 대로 배송을 통관시켜 주는 거고, 그 후에 entry summary process가 있는데 그거는 미리 통관된 그 물품에 대해서 자료나 그리고 관세비를 지불하는 거, 이것이 entry summary process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entry summary process가 약 9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미 배송된 물건이라도 미국 기관에서, 특히 또 세관에서 거기에 증명해야 될 서류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FDA나 USDA에서 또 증명서를 달라,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될 책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자, importer record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FDAK를 반영해가지고 FTAKR을 반영해가지고 관세를 안 내고 통관을 했는데, 그 entry summary process에서 세관에서 거기에 증명서를 달라,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importer record한테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가 붙을 수가 있고 또 페널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부 기관 신고에는 여러 USDA나 FDA의 퍼밋하고 서티피케이트하고 라이센스 그런 등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PGA, Partner Government Agency라고 하는데, 세관 통관할 때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정부기관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농무부고요. FDA가 될 수 있고, FDA는 Food and Drug Association, 그리고 Department of Commerce, 그는 그 아래에 National Oceanic Administration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fishery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데고, Fish and Wildlife, FWS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고, Environmental EPA Protection Agency는 이제 화학품 그런 데에 독성이 들어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비행기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거를 관리하고, FCC Federal Communication은 전화기 이런 기계의 FCC의 관리가 되고, 그리고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이라는 데는 소비자가 물품을 살 때 그게 소비자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그거를 프로텍션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기관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USDA는 한국말로 농무부라 그러죠.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식물성 식품이 있고, 과일하고 채소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 식품 이런 거 있고, 육류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퍼밋이나 라이센스를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합류될 수 있는 제품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제가 한국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특히.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과자 중에 이 커스터드 있죠? 다 먹어보셨을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식품이기 때문에 FDA가 관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관에서 통관해야 되겠대, 세관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USDA도 이걸 관리를 합니다. 왜? 동물성 그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가죠. 밀크하고 계란이 들어갑니다. 근데 밀크하고 계란이 가열을 시켜가지고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를 다 죽여요. 그죠? 그래서 비스켓은 그런 해로운 박테리아를 다 죽인 게 그게 프로덕트 나오는데, 이 커스터드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운데에 크림이 인젝션 되죠. 그러면 그거는 베이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서 USDA 퍼밋이 필요하고, US의 검역증 그게 필요하고, 통관이 되려면요. 그리고 FDA는 라벨 그런 게 잘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FDA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방사성
방출기기, 이거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은 걸 얘기하고, 화장품, 담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식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식품, 미국에 팔리는 식품에 대해서는 모든 가공업체, 해외에 있든지 내부에 있든지 가공업체는 FDA 레지스트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 안에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가공업체가 해야 되고, 그리고 9.11 사태 이후에 식품으로 인해서 그 테러 행동가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라는 법이 생겼는데, 이거는 식품이 들어가기 전에 이 식품에 대한 정보가 FDA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이 요즘 새로 생긴 법이 있는데요. 이걸 FSMA라고 합니다. 이거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통과한 법인데,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미국 안에서 팔리는 식품 모든 것을 그걸 가공하는 업체가 갖춰야 될 그런 스탠다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결함이나 그리고 가열해가지고 만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핫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스탠다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리는 모든 식품은 이 스탠다드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법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FDA에서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고칠 점은 이제 고치라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컨트롤이 되는데, 수입되는 식품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해외 업체가 레지스트를 돼 있는 숫자가 15만 업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업체를 다 컨트롤하기는 FDA는 벅차니까, 이 책임을, 이 가공되는 식품이 우리 미국의 스탠다드랑 똑같다 하는 책임을 수입업체 IOR, Importer Record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만드는 회사처럼 내가 식품을 수입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이 식품 안전을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확인하고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장이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돼야 되고, 거기에 한 라벨링 준수가 돼야 되죠. 이거는 FDA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Fish and Wildlife라는 곳이 있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른 오징어가 수입된다 그럴 때는 오징어의 endangered species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사람이 퍼밋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매번 이 정보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투나는 FDA가 관리하고, 그리고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업 원산지 증명서 확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National Oceanic Administration에서 이런 참치를 잡을 때 돌고래가 다치지 않게 그렇게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증명서를 보여줘야지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아용품 같은 거는 컨슈머 프로덕트 커미션에서 관리를 하고, 뭐 거기에 쓰이는 페인트가 괜찮은지, 뭐 디자인 자체가 애를 다치지 않게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나 이런 부착되는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크티를 가져온다. 그럼 누가 관련이 되냐? 세관이 있죠, FDA가 있죠, 그리고 USDA가 있습니다. FDA는 이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FDA에서 관리를 하고, USDA는 왜 관리를 할까요? 동물성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갑니다. 밀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USDA 퍼밋이 필요하고, USDA의 그 검역증, 그 한국 농부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지 이게 수입이 가능해지고, 핸드크림 같은 것도 어디서 관리를 하냐? 로션, 비누 이런 거는 세관 통관이 되기 때문에 세관이 관리하고, FDA 약, 화장품 FDA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식품은 레지스트레이션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화장품 가공 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FDA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관 절차에서 필요치는 않지만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같은 거는 화장품이죠.
근데 로션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에 액티브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을 방지하고 그러한 약성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약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FDA에서 컨트롤하되 의약품의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넘버가 있어야지 통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도 이커머스가 증가가 이제 속히 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다양하게 체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섹션 321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200불 이하의 제품이어야지 이 섹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섹션 프로그램의 좋은 거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mediate delivery하고 entry summary process가 있다고 그랬죠. entry process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관이 된 순간에 이 통관이 종료가 되고 다시 문제가 생길 찬스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한이 되는 거는 한 임포터가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가능하고 그 뭐 음식물이라 그런데 FDA, USDA 룰을 같이 따라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야 되는 그런 법률 준수가 돼 있어야 되고요. 통관 위임장은 통관사한테 주면 되고, 그리고 이 섹션 320는 반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무역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각각께서 중국하고 싸움해가지고 15%, 25% 관세를 적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 어떻게 돼요? 관세를 안 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굉장한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물품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에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가 증가됨으로써 미국의 세관에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인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하게 들으시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소위 한국말로 뭐 짝퉁이라는 거 있죠. 트레이드마크 바이올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밀을 노출될 수 있는 하이텍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유아품 이런 게 애들한테 다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아주 자세히 보고 있어요. 특히 뭐 페인트 같은 거 사용하는 거,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가 뭐 규제 사항을 다 말씀드리고 이제 좀 어려운 사항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벽을 어떻게 넘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장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만 하셔야 돼요. 이 간단한 제품 같은 거,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원산지만 잘 돼 있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보낸다. 그러면 영문 라벨을 먼저 만드시고 그걸 성분을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에 뭐가 필요한지, 이 성분이 들어가면은 수출이 가능한 건지 이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요 수출 못합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그리고 이 내가 보내는 제품에 해당되는 정부 기관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라이선스나 퍼밋 이런 것을 미리 획득하고 최종 그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수입 통관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는요 그 고속도로에 스피드 제한이 65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속도로 다닐 때 한 75마일로 갑니다. 왜냐? 경찰이 옆에 와도요 한 10마일 넘게 달리면 놔둬요. 그냥 보내줍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좀 특이한 경찰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은 그냥 5마일 넘어도 잡아요. 그래서 티켓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재수 없이 걸렸다 그러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규제를 다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미국에 이런 물건을 수출을 하는데 이런 제한이 있고 있다 하는데 잘 된다,
통관 잘 된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말을 꼭 들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규제가 있고 그러한 제품의 라이선스나 퍼미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런 재수 없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 그래서 막 비틀비틀하고 다니죠. 그러면 경찰이 옆에 있으면은 100이면 100 잡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짝퉁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페인트를 쓴다거나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false declare 하거나 그런 거는 매우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솔루션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미국 수출에 문제 없이 잘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류된 코드 파트너사는 여기 현지에서 관세 범인이 있고 또 미국의 저 같은 관세자들이 있고 운송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도 합류되어 있고 이러한 파트너사로서 컨설팅 회사로서 미국 진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의문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껏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반갑고 대단히 감사합니다.